한 집에서 3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리모컨만 돌리고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손톱만 만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방안을 채우고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침묵만 흐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던 그들이 지금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치 남남처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과연 우리가 꿈꿨던 결혼 생활일까요? 많은 부부들이 결혼 초기에는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손만 잡아도 두근거리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설레며 평생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뜨거웠던 감정들이 점점 식어가고 어느새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거나 심지어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집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은 어디로 간 것일까?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일까 하는 의문들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마음속으로는 수십 번 이혼을 생각해 보지만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냥 함께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결코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부부관계에서 생기는 갈등과 거리감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의 어려움은 사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의견 차이였던 것이 점점 커져서 큰 갈등이 되고 그 갈등이 쌓이면서 서로에 대한 실망과 원망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게 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거인처럼 변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혼자서 고민하고 답답해하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과정이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한 부부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부부 생활에서 왜 이런 갈등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다시 따뜻해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부부 갈등이 생기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결혼 생활의 변화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연애할 때는 서로의 좋은 모습만 보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이때부터 차이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갈등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서로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차이입니다. 결혼 전에는 상대방의 작은 배려에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문자 한 통, 작은 선물,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배려들이 점점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설거지를 해줘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게 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도 원래 집에서 밥은 해 먹어야 하는 거잖아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노력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은 더 많아집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마음을 더 세심하게 알아주기를 바라고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더 인정하고 존중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반복되면 실망이 쌓이고 그 실망이 서운함으로 서운함이 원망으로 변해갑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이런 상황을 겪습니다. 아내는 나는 이렇게 집안일을 다 하고 있는데 남편은 왜 고마워하지도 않고 당연하게 여길까라고 생각하고, 남편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오는데 아내는 왜 내 노고를 인정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자신만 희생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상대방은 이기적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두 번째 주요 원인은 소통의 부족입니다. 결혼 초기에는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부족할 만큼 할 말이 많았습니다. 서로의 하루 일과 생각, 감정, 미래에 대한 꿈까지 모든 것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의 내용이 점점 줄어들고 형식적인 말들만 주고받게 됩니다. 오늘 몇 시에 들어와? 아이 학원 데려다 줘. 마트에서 우유 사와줘. 이런 생활에 필요한 대화들만 남게 되고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을 나누는 진짜 소통은 사라집니다. 특히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서 대화할 시간도 줄어듭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갈등이 생겼을 때도 제대로 소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화가 나거나 서운한 일이 있어도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또 싸우기 싫어서라는 이유로 속으로만 끙끙거립니다. 그러다가 감정이 폭발해서 큰 싸움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체념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에 대한 오해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없으니까 각자 나름대로 추측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추측이 대부분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나 봐.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함께하는 시간의 부족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부부가 모두 바쁩니다. 남편은 직장일로 바쁘고 아내도 직장이 있거나 집안일과 육아로 바쁩니다. 각자의 일정에 쫓기다 보면 하루에 제대로 마주 앉아 대화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학원을 다니거나 각자의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하느라 정작 부부만의 시간은 없습니다. 저녁 시간에도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관심도 줄어듭니다. 상대방이 요즘 어떤 일로 고민하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마치 같은 집에 사는 남남처럼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함께 있어도 어색해집니다. 할 말이 없어서 침묵이 길어지고 그 침묵이 어색하니까 더욱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부부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서로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관심사도 바뀌고 가치관도 조금씩 달라지고 생활 패턴도 변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부들이 상대방은 결혼 당시와 똑같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부부 갈등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저축은 얼마나 할 것인지, 아이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은 절약하려고 하는데 다른 쪽은 씀씀이가 크다면 자주 다툼이 벌어집니다. 부부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은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당연해 보이는 일이라도 상대방이 해준 일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남편이 쓰레기를 내다 버렸을 때
벌써 버렸어? 고마워. 아내가 식사를 준비했을 때. 오늘도 더운데 밥하느라 고생했어.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해서 고마워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일수록 더 고마워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남편에게 오늘도 수고해요. 매일 집안일을 하는 아내에게 덕분에 집이 깔끔하네, 이런 말들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고마움을 표현받은 사람은 더 기꺼이 그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더 열심히 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점점 의욕을 잃게 되고 결국 그 일을 하기 싫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이 정도는 눈치채겠지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숨깁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 함께 산 부부라도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 때는 화를 내거나 삐치는 대신 나는 이럴 때 서운해라고 말해보세요. 고마운 마음이 들 때는 고마워. 도움이 되었어라고 말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감정을 표현할 때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항상 그래? 라고 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이 됩니다. 대신 나는 이렇게 느껴져라고 자신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말하면 상대방도 더 잘 들어줍니다. 좋은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좋은 일을 했을 때 마음속으로만 잘했네 하지 말고 정말 잘하셨네요, 멋져요라고 말로 표현해 주세요. 사랑해라는 말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주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자꾸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상대방의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하지만 이는 오히려 갈등만 키울 뿐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변하고 싶을 때만 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강요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정리정돈을 잘 못한다면 정리 좀 해라고 계속 잔소리하기보다는 그것도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 받아들이고 필요하면 내가 정리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낫습니다. 아내가 요리를 잘 못한다면 요리 좀 배워라고 하기보다는 함께 요리를 배우거나 남편이 요리를 담당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고쳐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격이나 습관 같은 것들은 무리해서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것도 그 사람의 개성이라고 여기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웃음은 관계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함께 웃다 보면 서로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되살아납니다.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보면서 그때 일을 추억하며 웃어보세요. 재미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함께 보면서 웃어보세요. 부부만의 소소한 농담이나 장난도 좋습니다. 너무 진지하게만 살려고 하지 말고 가끔은 어린아이처럼 장난도 치고 웃기도 해보세요. 이런 즐거운 시간들이 쌓이면 부부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스킨십을 늘리는 것입니다.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외출할 때 손을 잡고 텔레비전을 볼 때도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보세요. 어깨를 살짝 만지거나 등을 토닥이는 것 같은 작은 스킨십도 좋습니다. 스킨십은 말보다 더 강한 소통수단입니다.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사랑과 위로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갈등이 있을 때도 작은 스킨십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6번째는 각자만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부라고 해서 항상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새로운 에너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시간을 가진 후에 만나면 서로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서로의 나쁜 모습만 보게 되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다가 만나면 서로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7번째는 함께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함께 배우거나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새로운 경험들이 부부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오랫동안 같은 패턴으로 살다 보면 권태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 마치 연애할 때처럼 설레는 마음도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평소에 가지 않던 카페에 가거나 새로운 영화를 보거나 함께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좋게 만드는 습관들이 있는 것처럼 관계를 악화시키는 나쁜 습관들도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부부관계가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상대방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옆집 남편은 항상 아내를 도와주던데 친구 아내는 요리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더라. 누구네 집은 돈도 많이 벌어오고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합니다. 비교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으면 그 사람이랑 살지 왜 나랑 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관계가 더욱 악화됩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만 보고 비교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과 내 배우자의 단점을 비교하면 당연히 내 배우자가 못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배우자의 장점에 집중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지만 내 배우자에게만 있는 좋은 점들을 찾아서 인정하고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자신감을 갖게 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문제가 생겼을 때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거나 서운한 일이 있을 때 말로 표현하지 않고 며칠씩 말을 안 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이런 침묵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만들 뿐입니다. 침묵을 받는 상대방은 처음에는 자신이 뭘 잘못했나 생각해 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뭐가 문제인지 말을 해야 해결하지 왜 말을 안 하냐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두 사람 다 화가 나서 더 큰 싸움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서로 지쳐서 아예 대화를 포기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침묵하지 말고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당장 감정이 격해져서 말하기 어렵다면 지금은 너무 화가 나서 이야기하기 어려우니 조금 시간을 갖고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항상 그래? 그것도 못해?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이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이 됩니다. 비난받는 사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변명을 하거나 오히려 반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비난하고 반박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결국 원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서로에 대한 감정만 더 나빠집니다. 대신에 나는 이럴 때 이렇게 느껴져요라는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약속 시간을 안 지켜서 화가 나요라고 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이 되지만 약속 시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는 불안해져요라고 하면 상대방도 더 잘 들어줍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권태로움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권태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 예측 가능한 대화, 변화 없는 생활 패턴 등이 관계를 지루하게 만듭니다. 이런 권태감이 생겼을 때 원래 결혼 생활이 이런 거야.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체념하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권태감을 방치하면 점점 더 심해져서 결국 서로에 대한 관심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권태감이 느껴질 때는 의식적으로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함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함께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았다고 해서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계속 변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늘 새로운 면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려고 관심을 갖고 대화하다 보면 권태감도 사라집니다. 부부관계에서 큰 위기가 왔을 때, 즉, 이혼까지 생각하게 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는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3가지 핵심 실천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심할 때는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왜 몰라주지? 내가 이렇게 많이 참았는데 저 사람은 왜 조금도 양보하지 않지? 이런 생각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만 하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입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봐야 합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화가 날 때, 저 사람은 정말 이기적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혹시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나?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이 잘못된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자꾸 잔소리한다고 짜증이 날 때, 저 사람은 왜 맨날 불만만 있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혹시 내가 관심을 너무 안 보인 건 아닐까? 아내가 외로워서 그러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갈등의 진짜 원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 줄어들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물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해서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감정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심 어린 감정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서로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크기 때문에 좋은 감정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용기를 내서 진심을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세요. 어색하고 부끄럽더라도 말로 표현해 보세요. 고맙다는 말도 해보세요. 상대방이 해준 작은 일이라도 고마워한다고 표현해 보세요. 미안하다는 말도 해보세요.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사과해 보세요. 이런 말들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다면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한마디가 얼어붙은 관계를 녹일 수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할 때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화가 나 있거나 바쁠 때보다는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진심이 전달되도록 눈을 보며 천천히 말해보세요. 만약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 편지나 메시지로 마음을 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글로 쓰면 좀 더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을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고 상대방도 천천히 읽어보면서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기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 있는 부부들을 보면 대부분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각자의 일정으로 바쁘고 함께 있어도 대화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식적으로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말마다 함께 산책하기, 매일 저녁 30분씩 대화 시간 갖기, 월 1회 데이트하기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도 멀리 두고 텔레비전도 끄고 오직 서로의 이야기에만 귀 기울여 주세요. 처음에는 할 말이 없어서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간을 갖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나고 서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함께하는 시간에는 가급적 과거의 갈등이나 문제점을 들추지 말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지, 어떤 여행을 함께 가고 싶은지, 어떤 취미를 함께 해보고 싶은지,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세요. 이런 시간이 쌓이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감정적인 거리도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관계에 대한 희망도 생깁니다. 지금까지 부부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면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갈등을 피하거나 무시하면 문제는 더 커질 뿐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관계가 어려워지면 우리는 성격이 안 맞나 봐, 사랑이 식은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감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택이고 실천입니다. 매일매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함께 행복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모두 어렵지 않은 것들입니다. 고마움을 표현하기, 손잡기, 함께 웃기,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기, 진심 어린 대화하기 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일들이 꾸준히 쌓이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갈등과 거리감을 해소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가 두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 같은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혼자서만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노력하면 지치게 되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서로가 함께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그 변화를 느끼고 함께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았어도 상대방은 나와는 다른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인정하고 그 사람만의 방식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외롭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고 소중합니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다시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씩 건네보시기 바랍니다.